이 재료는 괜찮겠다. 그런 것들을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주 지금 유효한 장이죠. 나는 이제 회사를 투자할 때 진짜 가슴이 뛰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이건 내가 장기적으로 모아갈 종목이다. 그런 거는 시장에 영향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사는 거죠. 요즘은 제가 은둔 생활을 좀 하고 있는데 때로는 한 번씩 제가 방송에서 다른 사람을 은둔 고수로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에 내 컨셉을 그렇게 나오려다가 선글라스 끼고 다음에 내가 은둔 고수 컨셉을 한번 나올게요. 이렇게 은둔하시다가 이렇게 하산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제 시장이 저는 이제 박스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크게 대응은 안 하고 이제 사모으는 주식은 사모으고 또 너무 오르는 주식은 좀 줄이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스피로. 네. 제 소개를 안 했죠? 네. 저는 이제 지금 두배 분리 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어요. 투자회사부터 스타트업, 리포트 만드는 플랫폼, 그다음에 또 요즘 또 새로운 거 또 하나. 사진 관련 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스타트업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스타트업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제 좀 안 하려고. 하도 많이 뛰어가지고, 스타트업들이 워낙 좀 잘하면 좋은데, 이렇게 이용해 먹을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게, 좀 내려놓고 좀 나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께 좋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 하여튼 제 나름대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박스피로 좀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좀 박스피로 보시는 걸까요? 증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증시는 저번에도 나와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상방은 막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클로 보면 항상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와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확장기와 수축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축기로 접어드는 거죠. 뭐냐면 이제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리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일단 연준에서는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또 실적도 잘 나오고 물론 CPI는 좀 떨어졌다마는 아직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 페드에서는 얘기하고 있으니 제가 봐서는 일단은 금리 인상 아직 인하 여력은 지금 인하할 수 있는 그거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은 상방은 막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항상 주식을 살 때 이 금리를 사이클로 이제 가장 대입을 하는데 금리가 이제 계속 올린다는 거는 그냥 투자는 좀 자제해 하지 마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금리 계속 올리면 이제 자 하지 마 많이 이제 좀 더 줄여. 그럼 이제 투자는 조금씩 회수해. 그냥 이렇게 시그널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금리 인하를 계속 시작을 한다면 이제부터 서서히 사들여. 너 이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까 사.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자금이 이제 얼마만큼 풀리냐인데 주식도 누가 수급을 사주냐 안 사주냐입니다. 사주냐인데 그 자금을 이제 계속 빨아들이면은 이제 수급이 고이는 거죠. 아무리 좋은 회사 실적이 잘 나도록 이제 고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방이 이제 막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는 자꾸 회수되는데 이제 3천이 넘어간다 그러면 3천이 넘어가는데 누가 사주냐 이거지.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일단 제가 코스피지수인데 최근에 이제 일봉상에서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제가 우리 만든 지표잖아요. 매수 블릭스라는 지표인데 여기 이제 과열권에 들어가면 거의 이제 매도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과열권에 떠서 그래서 요 때는 우리 채널에서 내가 나가서 잠깐 좀 과열권이니까 조심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계속 조정을 주고 있는데 지금 아직 매수 사인은 뜨지 않는 상황이에요. 뜨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지금 중립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과열권에 들어오면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좀 침체권에 들어오면 좀 더 사고 이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침체권이 아니니까 좀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 보면 그때 과거랑 꼭 비슷하게는 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나면 이런 이제 조정기가 거쳐진다는 거죠. 조정기가 거쳐지는데
이때 보니까 한 39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과거에 나는 IMF 때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복습을 한번 해보면 꼭 맞지는 않겠지만 이때랑 저희 비슷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지금 요거는 이제 사이클은 지난 것 같고 이때랑 거의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네.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쭉 하락을 해서 그때도 이때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야 되죠. IT 버블. 지금 아까 그때는 이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봐야 되고. 네. 3차 산업혁명 IT 버블이 터지고 이렇게 이제 꺼졌다가 이때 이제 잠깐 올랐죠. 이렇게 잠깐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하락 조정을 준단 말이에요. 요 사이클 한번 올 수 있다고 한번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요게 뭐 올해가 될지 뭐 내년이 될지 요게 한번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요거 비슷한 상황인데. 네. 근데 이게 안 오고 꺼져버리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제 경기가 침체가 와버리면 너무 충격이 크잖아요. 그 밑으로 또 쳐박아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나는 이제 올라가줘라. 한방 오고. 올라가주고. 좋은 사이클.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올라가준 거.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양호하게 2,500 전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좀 나쁘진 않아요. 네. 그때로 비교해보면. 이제 뭐 요거라고 치고 좀 양봉이 좀 더 세게 나오면 좋은데. 그래서 4월 달에 에너지가 좀 많이 소진된 것 같아요. 배당금도 써고 뭐 이래서 원래 4월에 팔고 뭐 5월부터 시작하는 얘기 많죠. 4월에. 그렇다 보니까 원래 신기하게 왜 4월에 또 그러냐면 4월에 또 대부분 다 배당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개인들은 배당금 들어오면 또 참지를 못해. 주식을 다 사버려. 그럼 이제 사줄 총알이 없는 거야. 또 사줄 총알이 없고. 또 살 총알이 없는 거지. 그래서 4월 달에 좀 피크일 때가 많아요. 그럼 5월에 팔고 좀 쉬고. 4월에 좀 팔아야 돼. 4월에 팔고 이제 5월에 조정 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도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이제 충격이 한번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충격이 되도록이면 이제 최대한 올려놓고 가야 우리는 올려놓고 가야 저점을 이제 안 깨고 저점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이제 다음에 이제 이런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이때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결국은 인하가 되고 돈이 풀려야 이제 이런 또 대세 상승을 한번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돈을 풀고 이런 큰 이슈가 한번 왔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 기간을 최대한 횡보해주면 최고 좋은 거고 그다음에 뭐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종목 장세들 뭐 실적 장세들 뭐 이렇게 실적이나 종목이 좋은 거에 따라 테마 장세들 그런 것들만 주로 우리가 이제 매수해서 따먹기 전략으로 가져가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랐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계속 횡보를 하다가 대세상승으로. 그렇죠. 횡보하거나 해야 되는데 어쨌든 침체는 오려면은 한번 쳐박아야 오겠죠. 쳐박아야 금리를 인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다가 쳐박는 게 좋죠. 최대한 뭐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경기 좋을 때 그나마 좋을 때 최대한 지수는 올려두는 게 좋다. 올려두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어떤 증권사 보니까 가을쯤에는 한 2,800도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올라가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올라가주면 2,700~800까지 올라가주면 그나마 내려와도 충격,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죠.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금리가 계속 인상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금리 인하를 할 때 처박는 건가요? 안 좋으니까 이제 인하를 시작하는 거죠. 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그냥 물가도 떨어지고 고용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인하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고용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좋으니까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하가 지표도 좋다 보면 뭐 물가가 비싸거나 고용률이 높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계속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처음 이렇게 할 때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올라가는 오히려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제 한번 역으로 한번 우리가 내가 집을 잔뜩 집이나 대출이나 뭐 이렇게 금리가 뭐 사업이든 집이든 다 대출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자가 많이 쓰는 기업들이나 뭐 부동산을 사는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딘가 굶은 데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터지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다 은행으로 가고 그게 또 모든 이제 재정 당국으로 또 넘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심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하락할 수가 있는 거군요. 터지고. 그렇죠. 우리도 굶은 것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도 PF도 있을 것이고, 뭐 갭 투자하는 신문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관은 있다는 거죠. 뭐 가을쯤 되면 또 이게 갭 투자 전세금 다 돌려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라든지 PF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 터지면서도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터지면 이제 그게 또 연쇄고리로
터지면 이제 더 리스크해지는 거고 뭐 그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으니까 네. 반복되어 왔으니까 이번에도 뭐 과연 뭐 피해 갈까 뭐 일단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건 결국은 뇌관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 한번 그렇게 뇌관이 터질 수 있다고 보면 지금은 뭐 현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둬야겠네요. 그래서 현금은 항상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금리 인상 할 때마다 조금씩 현금을 빼는 게 맞는 거죠. 네.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빼는 게, 저번에도 한번 여기서 얘기했나, 뭐. 하여튼 오를 때마다 현금을 조금씩 더 늘리는 게 좋을 것이다. 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한 2,500, 내가 저번에 넘어갔을 때도 우리 채널에서는 한 10%는 더 늘려라. 원래 30% 현금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금 30%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2,500 넘어가고 600 넘어갈 때마다 10% 이건 더 빼라. 그리고 아니 뭐 종목마다 틀리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이렇게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0대 50 정도까지도 현금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한 번 이렇게 쳐박은 거예요. 연내에. 그러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많이 쳐박거나 쳐박을수록 또 빨리 오는 거고. 아니면 기간 조정을 하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에는 최소한 1년은 더 있어야 1년은 있어야 뭐 차트를 쳐보면 장기적으로는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더 필요하다. 최소 3년. 이때만 해도 39개월이니까 한 뭐 따져보면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장기 평형에 한번 박았다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경험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제 횡보 하다가 혹시 혹은 뭐 하락 이런 거이기 때문에 위에는 막혀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럼 대형주를 사면 안 되겠네요. 대형주는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자금이잖아. 자금 지금도 그래서 실적 물론 잘 나오는 기업도 있고 뭐 못 나오는 기업도 있는데 중대형주 요 정도는 좀 가는데 완전히 대형주들은 좀 왜냐하면 외국인 그다음 기관 수급이 다 움직이는데 그 수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든지 그런 게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좀 여윳돈이 있으면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짜가시겠어요? 뭐 단기, 중장기로 나누어서도 좋고 혹시 생각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단기적은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현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사실은 엄청나게 기회를 줄 때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리스크가 있거나 뭐 체계적인 리스크 또 최근에 또 엄청난 기회를 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SG 사태 알죠? 이럴 때 보면은 하한가 종목이 몇 개씩 나오지, 뭐 7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3번, 4번 나오는데, 밸류에이션을 조사해보면, 회사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하한가 뭐 3번 맞을 때, 한번 이렇게 하한가 풀리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거죠. 풀리는 거 보고 들어가면. 맞은 거를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은 걸. 그러면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이제 보고 회사가 가치가 사실 너무, 이게 원래는 좋았는데, 그 밸류에이션이 좋으니까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올렸는데, 가시 원위치를 떼버렸으니까. 이 자리는 배팅해 볼 만한 거죠. 밸류에이션상이 워낙 싼데. 근데 그거는 단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단기로 봐야 되냐면, 물론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아요. 밸류에이션은 쌌으니까 사는데, 일단은 여기에 다 주목하는 사람,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의 내가 이제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 뭐 20%, 좀 크게 보면 30%까지도 보고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그래 왜 그러냐면 트레이더들이 불고 팔기 때 그때 이제 다시 밸류에이션 이 회사가 왜 들어왔지 싸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선수들은 그걸 이제 싸다고 그 하한가에서 들어가서 잡지만은 그 왜 이제 이거 보이지 왜 이렇게 싼 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늦게 잡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결국 트레이더는 다 팔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사줄 사람은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다 보니까 조조조조 다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때 다시 흘러내릴 때 이 회사에 가치가 있는 회사를 다시 사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랜 경험상 이제 그런 이제 모멘텀이 발생할 때 그것도 뭐 이벤트 들어버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게 발생이 됐을 때 한 번씩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또 시장이 안 좋아서 종목이 이렇게 막 빠질 때 내가 좋아하는 종목 다 있으면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매일 사가지고 가지고 가지는 않아요. 가지고 가지는 않고 내가 여기서 뭐 만주를 샀다. 어느 좋은 회사를 만주를 샀다. 그러면 이제 뭐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20, 30% 올라요. 무슨 뭐 테마가. 근데
이게 뭐 계속 뭘 갈 이슈인가 아닌가를 보고 일시적인 누군가 뭐 테마가 붙거나 뭐 이럴 것 같으면 물량을 좀 뭐 1,000주든 2,000주든 팔아요. 팔고 또 올라가면 땡큐고 1,000주도 팔았다가 다시 떨어지면 다시 그걸 사모아요. 주수가 늘어나겠네요. 주수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모아가는 그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주식이면 더 좋겠죠. 물론 단기 트레이더들은 그것들을 매일매일 보고 야, 시장에 이슈가 있는 것,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 재료는 괜찮겠다. 그런 것들을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주 지금 유효한 장이죠. 뭐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을 미리 선점하고 있다가 이슈가 생길 때 팔고 나오는 단기적인 전략은 왜냐하면 이 시장이 지금 아직은 불확실한 장이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는 전략은 내가 좋아하는 회사, 내가 이 회사는 나는 내가 나는 이제 회사를 투자할 때 진짜 가슴이 뛰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이건 내가 장기적으로 모아갈 종목이다. 그런 거는 시장에 연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사는 거죠. 그래서 연연하지 않고 지금도 뭐 싸니까 그런 거는 또 시장에 크게 또 영향도 안 받아요. 안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꾸준히 또 사모으고